인천남중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중학교에 입학해서 처음 치르는 고사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여태까지 학습했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하려고 합니다. 시험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으니 집중해서 끝까지 함께 학습하기 바랍니다. 1단원의 제목인 문학작품의 관점. 자, 관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빵쌤과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떤 몸동작을 취했는지 기억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눈 근처에 손을 갖다 대고 어딘가를 바라보는 동작을 취했었죠. 즉, 문학작품의 관점이라는 것은 시나 소설의 내용이 누구의 눈을 통해서 누구의 입장에서 전달되느냐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학습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시 한 편, 소설 한 편을 공부했었죠. 그 중에 첫 번째 시가 기형도 시인의 엄마 걱정이었습니다. 자, 우리 엄마 걱정을 학습할 때 가장 중요했던 학습 목표가 뭔지 함께 살펴보고 복습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화자에 주목하여 시를 감상할 수 있다입니다. 선생님과 학습했던 친구들, 선생님이 여기서 어떤 키워드에 표시를 할까요? 그렇죠. 화자죠. 근데 그 화자에 덧붙여서 이번 시간에는 시와 화자 두 군데 모두를 강조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시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 학습을 통해서 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라는 것은 마음을 다루죠. 그 마음을 다른 말로 정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시라는 것은 정서, 마음이나 생각을 중요한 단어 나오죠. 운율이 있는, 즉 리듬감이 있는 함축적인 언어로 표현한 문학의 갈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눈에 띄죠? 첫 번째 운율입니다. 운율은 시의 큰 특징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표현들을 반복함으로써 리듬감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 노래 알죠? 선생님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할 때 저절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리랑 아리랑 반복되죠? 반복할 때 느껴지는 그 리듬감을 우린 운율이라고 하고요. 함축이라는 말 어렵지 않습니다. 함축은 속에 담아두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시라는 장르는 소설이나 수필보다 길이가 굉장히 짧지요. 그 짧은 형식 속에 시인의 생각, 감정을 모두 담아내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둬야겠죠. 비유법이나 다양한 표현법을 활용해서 그 많은 정서와 생각을 감춰두고 있다. 그게 바로 함축적이다 라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시라는 것은 시인의 정서나 생각을 리듬감이 있는 말로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학 장르이다 라고 복습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우리는 화자에 집중해서 앞으로 학습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돼서 새로운 마음으로 국어학습에 열심히 참여했던 친구들은 화면에 떠있는 질문만 보고도 아마 다음과 같이 답을 하고 있을 텐데요. 시의 화자란 시 속에서 말하는 이이다. 즉, 독자들에게 시에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화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화자는 다양한 표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서정적 자아라는 어려운 말이 있어서 조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아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나를 가리키죠. 여러분도 자아가 있고 선생님도 자아가 있습니다. 서정적, 서정, 뒤집으면 정서. 정서는 무슨 뜻? 마음을 의미한다고 했죠. 즉 시에서 마음을 느끼는 나는 누구이냐? 즉 시에서 누가 이 정서를 느끼고 전달해 주느냐? 즉 시에서 말하는 일을 뜻하는데요. 시의 화자, 시적 화자, 서정적 자아, 시적 자아는 모두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화자를 설정하는 이유가 있죠. 이 말을 하기 전에 시인과 화자가 같냐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OX로 표시해 보세요. 시인과 화자는 동일한 인물일까요? 그렇죠.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니요 라고 X 표시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시인이 직접 자신의 시인의 목소리로 말하지 않고 화자를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선생님과 학습했던 친구들, 우리가 열심히 했던 몸짓 있었죠? 반짝반짝하는 몸짓이요. 네, 시인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문장 너무 기네요. 이거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죠.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화자를 설정한다 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자는 늘 사람이죠? 그렇죠. 아니죠. 대부분은 사람일 때가 많지만 때로는 동물이나 사물도 될 수 있고요. 식물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배웠던 작품 중에서 사람이 아닌 화자가 등장했던 시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네, 문삼석 시인의 그림자라는 시가 있었고요. 이재모 시인의 딸기 있었죠. 즉, 화자는 일반적으로는 사람이지만 반드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동물, 사물, 식물 등 다양한 존재들이 화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는 화자는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먼저 화자에 따라 시의 내용, 주제, 분위기 등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화자를 어린아이로 설정하면 순수함, 동심 등을 더욱 강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화자가 시 속에 직접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2번을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배웠던 작품들 중에서 문삼석 시인의 그림자,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 등의 시의 화자가 직접 겉으로 드러났죠.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문삼석 시인의 그림자와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의 화자, 어떻게 겉으로 드러났나요? 네, 지금 본인을 가리키는 몸동작을 취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것입니다. 네, 시 속에 나라는 표현이 드러났죠. 우리 그런 경우를 화자가 시 속에 직접 드러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시에 나라는 표현 없이, 즉 화자가 직접 드러나지 않고 속에 담겨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비해 객관적인 태도를 느낄 수 있다. 말이 어렵습니다. 우리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에는 화자가 나라고 직접 드러납니다. 또한 그 나가 느끼는 어린 시절의 정서도 직접 드러나죠. 어디에? 어둡고 무서워 라는 표현에서 화자가 직접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내 생각,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주관적이라고 한다면 화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을 직접 드러내진 않았기 때문에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서 직접 정서를 드러내는 것보단 객관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내용이 조금 어려웠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학습했던 시를 가지고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학습 목표와 관련해서 시의 개념, 그 다음 화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다면 국어 시간에 학습한 작품들을 모아서 화자의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 우리 시를 감상할 때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할 3가지가 있다고 강조했죠. 그 중에 첫 번째, 그렇죠. 화자는 누구인가? 화자를 먼저 찾으시고요. 두 번째, 그 화자는 어떤 상황인가? 마지막으로 화자는 어떤 정서, 어떤 마음 상태를 느끼고 있는가, 즉 누구인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찾으면 시의 내용을 이해할 때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기본적인 개념 머릿속에 넣고 내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작품 어디서 봤죠? 네, 교과서를 찾고 있어야 할 텐데요. 이 작품의 제목, 문삼석 시인의 그림자였고요. 우리 교과서 14쪽에 있었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았는데 우리 지금 화자 공부하고 있었죠. 그럼 화자를 찾아야 될 텐데, 자, 시 내용 속에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나요? 그렇죠. 대답 소리가 들립니다.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요. 그럼 화자 어딨나요? 네, 화자는 여기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행의 난이라는 표현도 맞고요. 난, 나 모두 다 나를 가리키죠. 즉 이 시의 화자는 나라고 직접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 나가 바로 누구였죠? 그림자였죠. 즉 화자는 꼭 사람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고요. 이 시의 화자는 겉으로 드러났다. 라는 거 점검하고 우리 또 이 그림자라는 시 말고 열심히 배웠던 작품 뭐 있었죠? 네, 좀 마음이 슬퍼지고 어두워지는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이 있었죠. 우리 교과서는 16쪽이었고요. 선생님이 기영도 시인 하면 회색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에서도 제일 먼저 화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화자 보이시나요? 그렇죠. 어디? 1년의 나, 2년의 네. 다른 사람인가요?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엄마 걱정의 화자는 지금 2명인가요? 아니죠. 한 사람입니다.
나라는 사람인데요. 어른이 된 나가 어린 시절을 회상했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시였죠. 그럼 문삼석 시인의 그림자와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의 공통점? 네,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엄마 걱정, 기영도 이외에 또 우리 어떤 작품 배웠나요? 그렇죠. 귀여웠던, 선생님은 약간 귀여운 느낌이었는데요. 딸기가 사투리를 쓰면서 나를 좀 잘 사가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그런 귀여운 작품 있었죠. 우리 교과서 22쪽에 있었던 이재무 시인의 딸기입니다. 여러분, 이 딸기라는 시에서도 화자 찾아야겠죠. 자, 화자 찾아주세요. 화자 어딨나요? 겉으로 드러나나요? 그렇죠. 사투리가 있어서 어렵긴 하지만 나를 뜻하는 사투리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죠. 지 몸이 그냥 지 몸인가요? 내 몸이 그냥 내 몸인가요? 나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앞에서 봤던 두 시와 이 딸기의 공통점? 네,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벌써 세 작품을 대충 훑어봤는데요. 우리 하나 더 배웠죠? 자, 선생님이 많이 좋아한다고 했던 한용운 선생님의 나룻배와 행인인데요. 우리 교과서 52쪽에 있었고요. 이 작품에서도 화자를 찾는 연습을 했습니다. 화자 눈에 보이십니까? 네, 시작하자마자 딱 보이네요. 화자 어디? 그렇죠. 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간단히 훑어봤던 그림자, 엄마 걱정, 딸기, 나룻배와 행인, 우리가 1단원에서 학습했던 시에는 공통적으로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었네요. 자, 화자가 뭐였죠? 시에서 말하는 이었습니다. 그런 화자는 왜 존재한다고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화자는 이 네 작품처럼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 두뇌 풀가동에서 다시 짚어볼 건데요. 우리 짧은 시간 동안 시가 무엇인지, 선생님이 학습 목표에서 시가 무엇인지 정리해서 보여드렸죠. 시라는 건 시인의 정서, 생각 등을 운율이 있는 말로 함축해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 시에서 중요했던 거 화자. 자, 화자란 시에서 말하는 이, 직접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기도 한다. 화자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시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파악해야 할 세 가지는 뭐? 화자 찾기, 화자의 상황 찾기, 그 다음 어떤 마음 상태인지 정서를 찾는 겁니다. 자, 2학년 4반, 5반, 6반 친구들은 선생님이 문장 수집가라는 이야기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부할 때 지친 마음 조금 힐링할 수 있게 오늘의 한 문장 또 선물할 건데요. 오늘 고른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다. 여러분이 친구를 변하게 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변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내 노력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 바로 나 자신이란 뜻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선생님 영상 참고해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멋지게 변할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첫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습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